네, 안녕하세요. 비긴성형외과 이주철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수술 전 우리가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으신 기저질환이 있는지 내지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수술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우리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컨디션을 만들어야 할지 약을 조절을 어떻게 해와야 될지 복용 중인 약 같은 경우는 좀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미리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고, 실제로 어떤 그런 질환에 따른 복용하는 약물이 아니더라도 홍삼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다 이제 오메가3라든지 이런 부분, 이 혈액 응고랑 좀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일주일 전에는 최소한 좀 복용을 중단하시도록 권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내지는 어떤 피임약이라든지 출혈 경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용이 가능하면 미리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흡연, 술 드시는 부분, 이 부분은 중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술 같은 경우에도 새벽까지도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당장 수술 아니더라도 시술 받는다 가벼운 마음으로 밤새 술 먹고 오셔가지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술 냄새 막 풍기면서 이제 뭔가 수면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수술 중간에 들어가는 약물도 간 대사를 거치기 마련이고, 당연히 그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간 자체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회복 자체가 혈액 응고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고, 내지는 회복 자체가 더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흡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니코틴 제일 흔하게 아시는 부분이 혈관 자체를 수축시키는 그런 이제 인자이기 때문에 수술 앞뒤로 해서 당연히 혈관이 수축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회복에 조금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흡연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피해 주신다라기보다는 아예 금주, 금연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이상은 그렇게 중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쌍액, 쌍태 이런 거 이제 즐겨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가 짓무른다든지 뭔가 오돌토돌 일어나 있다든지 부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우리가 라인 잡고 이런 부분을 해야 좀 최상의 형태가 이제 나오겠죠. 결과 자체가 잘 나올 텐데 뭔가 피부 자체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디자인하기도 어려울 거고, 억지로 그렇게 해놨을 때 우리가 회복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칠 거고 하기 때문에 쌍액 상태 같은 경우도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수술을 계획을 하신 이후로는 사용을 중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하려고 가서 누워 계시면은 눈으로 그냥 잘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진 않겠죠. 당연히 손가락에다가 산소 포화도 체크하는 거, 심장은 잘 뛰고 있나, 산소 포화도는 잘 충분히 이게 90대 후반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막는 부분이 있죠. 페디큐어나 매니큐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술하기에 앞서서 수술 당일날은 당연히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발가락, 손발가락을 비워놓으면 제일 좋겠으나 각 손 발가락에 하나 내지는 2개 이상씩은 그렇게 좀 제거를 해두시는 게, 그래도 혹시나 이 손가락 안 되면 이 손가락 써야 될 거고, 손가락 안 되면 발가락 써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스페어다 생각을 하고서 제거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하기로 계획이 된다면 실장님들이 안내를 해드릴 텐데, 수술하시기 적어도 4시간 이전까지는 우리가 수면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4시간 이전까지는 금식을 꼭 이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4시간 이전부터는 금식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식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위 내 음식물이 미처 채 소화가 되지 않고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약물이라든지 통증에 의한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역류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의식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잘못되면 기도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흡인성 폐렴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중환자실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 금식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괜찮겠지, 당연히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혹시나 모를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오실 텐데 어떻게
뭐 오시든 간에 일단은 돌아가실 때는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수술하고 나서 1시간 뭐 30분 내에 다 깨서 멀쩡한 것 같은데 라고는 하지만 마취 기호는 사실 이제 뭐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랑 다르게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증상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운전을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당일날은 일단 가시는 길에는 당연히 운전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실 때도 운전보다는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지 다른 가족분, 보호자분과 동행해서 오시는 그런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수술 당일날 많이 긴장하실 거예요. 우선은 긴장 자체가 수술에 있어서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회복에도 안 좋은 영향도 미치고 그 자체가 일단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편안하게 마음 드시고 그리고 저를 믿고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낮에도 밤에도 아름답게 불철주야 이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